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문화적인 충격을 받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의료 분야인데요.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발달되었다고 알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가 못지않게 한국 역시 의료 시스템들이 매우 발전되어 있고 실제로 세계적인 선진국가에서도 치료하지 못한 병을 한국에서 치료하는 일들도 발생되어 의외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의료 강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 또한 한국에서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가 의료 강국다운 지식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주장한 사연의 내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저는 스웨덴에 살고 있는 건강한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키가 173cm 정도의 몸무게 55kg로 스웨덴에서도 평균 신장이 큰 편이고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형을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당뇨병에 걸려 평상시에도 알람을 맞춰나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곳 스웨덴에서 먹는 음식들과 체질상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린 상황이며 20대 기준 작년 대비 12% 정도 증가한 당뇨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딱히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친구들과 놀러 갈 때나 집에 혼자 쉬고 있을 때에도 알람 시간에 맞춰서 인슐린을 맞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슐린만 잘 맞으면 큰 문제가 없었고 실제로 저는 남들 부럽지 않은 직장에 나름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자존감 넘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사연은 이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놀라운 경험에 대한 내용이며 당뇨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병을 가지고 있으나 여행을 해야 하는 입장일 때 당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주제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북한과 한국의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를 보고 난 후였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를 영화나 드라마로 다룰 만큼 휴전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없었고 실제로 이곳 스웨덴 사람들을 비롯해 외국인들이나 이들을 걱정하는 것이지 정작 한국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태평하게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사는데 바쁜 모습들을 보여준 것 또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찌됐던 저는 드라마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저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계부서 줄리아는 한국의 케이팝 노래와 아이돌들을 좋아해 새로운 신곡이 나오면 춤을 마스터해서 제게 보여줄 정도였는데요. 하루는 제 친구가 제게 한국에도 너만한 신장의 날씬한 아이돌 가수들이 있어. 너는 키가 큰 편이니 춤선이 예쁠 거야. 나랑 같이 배워보자라고 말해주었는데요. 저는 한국 여성들이 스웨덴 평균보다 큰 나랑 비슷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라고 물었는데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평균 신장이 큰 나라 중 하나였고 일본과 중국하고는 10cm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의외로 한국인들이 아시아 사람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찌됐던 겨울 휴가 시즌에 저와 제 친구 줄리아는 한국 여행을 향했고 스웨덴 스톡홀름 공항에서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3시간의 비행 중 기내에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챙겨간 제 인슐린을 빼앗기게 된 것인데요. 언어가 통하는 상황이었으니 저는 침착하게 잘 아시겠지만 100ml가 넘는 액체라 하더라도 저는 그 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자입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공항 직원은 공식적으로 공항에 100ml 넘는 액체 또는 이러한 인슐린을 통과시키려면 정상적인 의사 처방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넘어가 줄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서 출국할 때는 처방전이 꼭 필요할 거예요라고 말해주며 통과를 시켜주었지만 저는 수화물에 실은 인슐린을 한국에서 가지고 나올 때 처방전을 준비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걱정 근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재빠르게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 검사받았던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어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13시간 후 한국에 도착해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머니는 제게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해주셨고 저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인데도 어머니는 제게 의사 처방전을 보내주시지 않았는데요. 전화를 걸어보니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 너무 어렸을 때 자료고 지금의 상황은
100% 당뇨 환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에 직접 너가 오지 않는 이상 진단서를 떼줄 수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셔서 저는 당장 내일 한국공항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분명 한국 검색대에서 제가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인슐린 액체에 대해 항의할 것이고 이것은 반입이 불가능하다며 쓰레기통에 버릴 테니까요. 저는 걱정 가득한 채 밤새 뒤척이며 이곳 커뮤니티를 비롯한 공항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나마 속으로 바랬던 마음은 제발 당뇨가 많이 나아서 13시간 비행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고 저녁 비행기이니 오전에 한국 병원에 갈까도 생각해 보았으나 스웨덴에서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보험이 없으면 천문학적으로 비싼 요금을 청구하기에 제 상황에 그 정도 돈을 준비할 여력이 안 되어 한국 병원에 갈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리무진 버스를 타고 체크인을 한 뒤 저는 화장실에서 미리 인슐린을 맞고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검색대에 걸렸고 키가 저만한 여성 한국인 공항 직원은 제 몸을 수색한 뒤 제게 이 액체물은 100ml가 넘는데요. 인슐린 맞습니까? 라고 영어로 물었는데요. 저는 네, 맞습니다. 제가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다녔어야 했는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초기 증상이 있어서 지금까지 약을 챙기고 다니는데 유감스럽게도 어렸을 때여서 처방전을 잃어버렸습니다. 13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데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는데요. 공항 직원은 제게 100ml 이상 액체는 반입 금지입니다. 하지만 상황이니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해주었고 제 친구 줄리아는 이미 검색대를 통과해 저 때문에 의심받아 벗으라고 말했던 부츠와 벨트까지 다시 끼고 저를 기다려 주었는데요. 곧이어 공항 직원에 제게 다가오더니 달겠습니다. 집까지 조심히 들어가세요라고 제가 제 약을 가지고 통과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하는 인사 방식인 고개를 허리까지 숙이는 제스처와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긴장이 풀린 채로 비행기에 타자마자 잠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13시간의 비행을 끝마치고 저와 줄리아는 무사히 스웨덴에 도착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이라는 선진국가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되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유럽은 이런저런 핑계로 위험할 수 있는 액체 반입을 진단서 없이는 절대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공항에 다니는 친구가 말해주었으나 유럽 국가는 멀어봤자 런던에서 모스크바를 가는 6시간 정도가 전부이기에 딱히 필요 없었던 것이었고 제 경우에는 12시간이 넘어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진단서 없이도 저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주신 한국인들의 행동이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여행 후기를 이곳 사람들과 공유하며 한국에 대해 알아보던 중 한국은 아시아에서도 일본과 나란히 의료 시스템이 매우 발전된 나라였고 아날로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디지털한 자신들의 기술력을 의학에도 도입하여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기술을 보유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제가 이곳에 글을 공유하는 이유이자 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의료 시스템이 뒤처진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일반인들도 의학 지식이 뛰어나기에말로 잘 설명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선진국가들 못지않게 뛰어나니 많은 분들이 이점을 참고해서 한국과도 같은 선진국가를 여행하는 데 있어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픈 몸으로 약을 꾸준히 맞던 엠마 씨의 사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인들의 유연한 대처 능력으로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무사히 넘겨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남은 엠마 씨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한 유익TV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